딱 걸어서 10발자국인지 뭐 50m인지 딱 걸어왔더니 뒤에서 바자자자. 오, 진짜 그게 영화네요, 진짜. 네, 누가 그랬었어요. 그분이 투자하는 거나 그분이 가는 직장을 가면 대박이다. 어떤 경우에도 살아나는 분이다. 제가 하는 선배도 그때 면접 보러 그 건물이 있었어요. 또 선배님들 보고 이제 이런 이야기 해보니까 와 진짜 소름 돋는 막 진짜 무서워서 못하는 상황들이 항상 과거의 경험으로 보면은 항상 그 좋은 타이밍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미 물려서 쏠 돈이 쏠 없다는 돈이 없는 이게 경우가 없어요. 많죠. 이게 없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올해 마지막 이슈톡 두 번째 시간 우리 강승희 전무님이 이야기를 해주실 건데요. 이번에 제목이 주식 폭락, 금융위기 예상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은 예상일 것 같은데 우리 전무님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이제 연말 선물로 던져 주실지 한번 기대를 가지고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전무님 그럼 준비하신 내용을 한번 저도 경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가 경청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이번 시간에는 원래 그 옛날 얘기를 하면 네. 화기애애하게 의견을 그냥 얘기를 해보자. 네. 네. 이런 시간으로 원래 하기로 마지막 맞아요. 시간이어서. 근데 저는 경험을 했었어요. 못했던 거라 그래서- 저 학생 때라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그래서 이제 그 제 과거에 이제 제가 이제 94년도에 이제 은행에 들어가서부터 일을 했어요. 네, 그래서 네. 아까 말씀하셨던 저는 딜링룸에서 진짜 그 IMF 맞고 선물 거래하다가 증거금 너도 계좌 폐쇄하라고. 끔찍해 진짜. 그래서 포지션 다 정리하고 계좌를 폐쇄하라 그랬었어요. IMF 때. 그러니까 왜 안 내? 내가 증거금 다 넣었는데도 왜 안 내? 그랬더니 안 된대요. 그냥 한국에 있는 모든 금융기관은 저 시중은행 다녔었는데 종금사도 아니고. 그래서 뭐 트레저리 옵션 선물 뭐 이런 거 했었거든요. 네. 근데도 계좌 폐쇄하라 그래가지고 와 그래서 진짜 우리나라 진짜 망한 줄 알았어요. 예. 그랬었는데. 하는 줄 알았죠 정말. 예, 근데 지나 보면 안 망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제목을 제가 주식 폭락 금융이 예상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네. 지금도 인플레이션이 심하고 뭐 악재가 어쩌고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너무 고평가라고 네. 얘기하고 근데 과연 이 탁 꺾어서 폭락하는 점을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일단 두 가지식으로 저는 찾을 수 없다. 찾을 네. 수 없다. 네. 예, 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제 그냥 제 경험상 왜 찾을 수 없는지를 한번 이제 그냥 과거를 돌이켜 보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네, 왜 네. 이런 제가 그냥 저도 25년, 26년, 뭐 27년 동안 샀다 팔았다 네. 하면서 뭐 이것저것 샀다 팔았다 해봤는데 네. 결국 이런 점 찾는 건 진짜 어렵더라. 그리고 모르겠더라. 그거 알면 솔직히 다 부자 될게요. 그렇죠. 저희 그렇죠. 매매하는 사람들은 진짜 그죠? 조사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제가 그냥 첫 번째 예를 맨날 이제 지내놓고 보면 왜 안 했을까 뭐 이런. 그런 거죠. 네. 근데 이제 곰곰이 생각해보면 워렌 버핏이 네. 항상 펀드에 노멀하게는 30% 정도 현금이 있어요. 거의. 주식 펀드이지만 주식을 주로 운용을 하지만 네. 항상 현금이 있거든요. 왜 있을까라는 부분이 제가 이제 예전에 선물 강의나 이런 거 할 때도 계속 했던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폭락했을 때 사야 될 돈이 있지 않는 한 맞아요. 예, 있지 않는 한 어떻게 방어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내려갈 때 다 내려가니까. 네. 그리고 밑에서 저점일 때 말 그대로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들어갈 돈이 없기 때문에 내가 흔히 말하는 요즘은 벼락부자도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죠. 금융적으로 성공을 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마련할 수가 없는. 뭐 잠깐 벼락 부자가 될 수 있는데 이렇게 한 두 달 사이에 이렇게 다 그렇죠. 녹아버릴 수 있기 그거는 때문에 이제 뭐, 네. 그 녹아버리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왜냐하면 이제 레이 달리오 계속 얘기하는 사계절이나 이런 거 했을 때도 그 펀드도 실제로는 크라이시스 때 엄청 깨졌거든요. 네. 똑같이. 네. 그 다음에 뭐 안전자산이라 그래가지고 골드 사라고 엄청 외쳤잖아요. 네, 레이 맞습니다. 달리오가. 네. 그리고 안 올라가셨잖아요. 안 올라갔죠. 안 올라가셔가지고 이제 펀드 성과들이 되게 안 좋아요. 네. 지금 올해도 그렇고 상대적으로 다른 거 대비. 2,000달러 간다고 진짜 그렇게들 얘기를 했는데 2,000불. 오히려 이번에 2,000불 한번 갔다 올지언정 그 전에는 이제 못 그랬던 것 갔으니까.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이제 보면서 제 이제 과거에 이제 제가 제일 이제 살면서 제일 이제 큰 임프레션이 있었던 게 9.11 사태. 네. 그러니까 IMF 때는 제가 직장 들어가자마자였어요. 그래서 네. 좀 이렇게 거래하는데 거래 못하게 하고 뭐 그다음에 저쪽 옆에 부서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막 돈 차입해가지고 막 태국 이런 데 투자 막 하다가 뻥 터져가지고 이제 돈 못 빌린다 그래서 네. 막
뭐 전자에서 빌리고 네. 아무도 안 빌려주니까 네. 삼성전자한테 빌려야 되고 은행이 막 이런 사태들이 있었거든요 IMF 네. 때. 그래서 그런 시절을 겪고 제가 이제 회사 옮겨서 선물 옵션 프랍 트레이딩 할 때예요. 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9.11 사태가 터진 거죠. 네. 그래서 9.11 사태가 어땠는지를 그냥 회사 가면서 어땠다라는 얘기를 좀 나누면서 재밌게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예. 그래서 이 9월 11일이 화요일이었어요. 네. 그리고 화요일 날 밤, 한국으로 보면 밤이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아침 8시 맞아요. 45분인데 네. 아침 시간 미국이지만 한국은 밤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회식이었어요. 그 다음 날이 만기일인데 회식을 했어요. 왜? 돈을 잘 벌고 있었으니까. 네, 네. 그래서 그때 어떻게 돼도 상관없을 거야. 그러면서 이제 포지션 거의 다 정리하고 네. 그러고서 이제 맥주 마시면서 회식하고 있었는데 텔레비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막 여기 그림에 있는 이 그림 딱. 비행기로 이제 네, 비행기 건물 딱 네. 맞는 그림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야, 저거 영화냐? 저거 진짜냐? 쇼킹했죠. 예. 그러면서 이제 막 다 얘기하면서 야 내일 어떻게 되는 거야? 뭐 저 봐갔는데 막 뭐 이러면서 이제 막 농담하면서 있었어요. 이게 이렇게 시리어스하다고 생각을 안 한 거죠. 근데 밤에 집에 들어가서 뉴스 보니까 너무 시리어스해 보이는 네. 거죠. 그래서 이제 아침에 저는 그래도 그냥 괜찮아 뭐 자기가 뭐 빠져봐야 뭐 한 5% 정도 지수 빠지면 뭐 많이 빠진 거 아니겠어? 실명제 때도 6%인가 5%밖에 안 빠졌었는데. 어? 그때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저도 이제 그때 선물회사 다니고 있었을 텐데 퇴근해갖고 집에 있는데 야간 데스크에 있는 데서 전화가 온 거예요. 빨리 텔레비전 한번 틀어보라고. 그래갖고 봤더니 비행기 하나 부딪히길래 나는 그냥 단순한 사고인 줄 알았었어요. 그죠? 예, 저도 사고인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좀 있다가 한 대가 더 와서 부딪히고 그 다음에 건물이 무너지고. 폭삭 무너지는 거 보고 맞아요. 정말 깜짝 놀랐었죠 보면은. 네. 그 폭삭 무너지는 건물에 지금 이제 실명 거론은 안 하는데 네. 지금 업계에 계신 분이에요. 거기 이제 회사 다니다가 그 건물에 계셨대요. 그래서 난 안 내려가 끝까지 버티셨대요. 어? 야 힘들게 80층인지 90층이었는데 내가 걸어서 어떻게 내려가냐? 그러면서 안 무너져. 이 건물이 어떻게 무너져? 막 이랬대요. 그랬는데 그 가드들이 와가지고 막 다 내려가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내려왔대요. 그래서 딱 걸어서 10발자국인지 뭐 50m인지 딱 걸어왔더니 뒤에서 바자자작. 오, 진짜 그게 영화네요, 진짜. 네, 영화처럼. 와. 그래서 누가 그랬었어요. 그분이 투자하는 거나 그분이 가는 직장을 가면 대박이다. 어떤 경우에도 살아나는 분이다. 진짜. 제가 아는 선배도 그때 면접 보러 그 건물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밑으로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탈출을 했었었는데 그때 부딪힐 때 그 건물에 있었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 생과 사는 우리가 결정할 수 없다. 야, 진짜. 제 옆에 이제 저보다 한참 선배님들 보고 이제 이런 이야기 해보니까 와, 진짜 소름 돋는 막 진짜. 저는 그때 딱 시험 이제 미국에서 이제 학교 다닐 때라 시험 딱 끝나고 점심시간 때였거든요. 저는 이제 유타에서 공부를 했는데 점심시간 때 뉴스에서 비행기 때려본 그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뉴욕 쪽에서 온 친구들은 막 울고불고 뭐 비행기 뉴욕 간다고 막 난리 피고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완전 저 대박 초대박 영화야 그러고 있던 있었는데 그런 진짜 근데 딱 보면 아까 8시 45분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딱 9시 15분에 미국 주식시장, 선물시장, 옵션시장 모두 다 거래 중지를 시켜버려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4일 동안 거래 4일 동안. 중단이었어요. 아예. 네. 그리고 유럽은 소폭 빠졌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땠을까요? 그때 이제 뭐 신문에서는 뭐 아비규환이고 그 건물에 제일 많이 들어 있었던 게 모간 스탠리 사람들이었고 네, 아이비 맞아요. 사람들이었어서 예, 맞아요. 예. 뭐 뛰어내리고 휴대전화가 하다가 꺼지고 엄청 여러 가지 뉴스들이 많이 나왔어요. 네. 그런 와중에 이제 우리나라 딱 이제 아침에 오픈을 딱 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딱 이렇게 된 거죠. 종합주가지수 12% 하락에 코스닥은 하한가가 12%였는데 지수가 11.58%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전 종목이 하한가인 거죠. 네, 맞아요. 그 다음에 종합주가지수도 거의 전 종목이 다 하한가인 거예요. 조그만 종목들 빼고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한국이 왜 발생했을까? 그 당시에는 저도 이제 뭐 경력이 미천했고 은행에서 뭐 딜링룸에 있었지만 이런 글로벌리 전체 자금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냥 외국인 선물 동향을 잘 알아야 매매를 잘할 수 있다 뭐 이런 정도? 네. 뭐 이런 정도의 생각으로밖에 없었던 것 네, 같아요. 네. 지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근데 이제 실제로 글로벌리 자금의 움직이는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연관이 많이 돼 있고 네. 특히 요즘 같은 경우도 이제
ETF들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실제로 어느 쪽에서 에셋 알로케이션을 바꿔버리면 그거에 의거해서 트리거되는 점들이 너무 많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어서 이 당시에는 그런 때보다 리퀴디티가 훨씬 적었고 지금보다 그다음에 인포메이션도 뿌려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약간은 우리가 당한 느낌도 없잖아 있는 느낌. 예. 그래서 이제 그 보시면은 코스피 200으로 제가 이제 매매를 했었으니까 선물 옵션으로 그때 당시에 보면은 전날 11일 날 종가가 66.55였어요. 근데 9일 터진 거를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한국이 열렸고 한국은 정지도 안 시켰어요. 제발 정지시켜라. 미국처럼 제발 정지시켜라 했는데 정지를 끝까지 안 시켰어요. 그래서 마감이 11.96, 12% 빠진 58.59에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만기일이에요. 13일이 선물 옵션. 쿼드러플 9월물. 이제 9월물 선물은 만기일은 저는 무조건 싫어하거든요. 네. 이런 이유로. 그래서 이제 5.1% 상승하면서 끝나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건 선물이니까 네. 지수니까 이렇게 네. 됐는데 그걸 이제 옵션으로 바꿔보면 좀 이제 뉘앙스가 달라져요. 네. 그렇겠죠. 옵션으로 가면은 완전히 62.5짜리 풋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선물 가격이 66.55였다고. 네. 그러면은 62.5만 해도 거의 막 한 6%, 5%막 네, 이렇게 빠져야 네, 되는 거의 거리예요. 폭락, 네, 볼 수 네, 없는 폭락 네.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0.01이에요. 이게 최저 호가 한 틱 1,000원짜리예요. 네, 네. 근데 요 밑으로도 다 1,000원이에요. 그건 아시죠? 그러니까 네, 62.5, 맞아요. 네, 60, 50 뭐 이렇게 쭉 내려가도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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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5파 1,000원. 네. 그죠? 5파가 1,000원이니까 언제든지 살 수 있었던 옵션이에요. 얼마든지 1,000원에. 살 수 있죠. 그렇겠네. 예. 네, 얼마든지 살 수 있었던 옵션이에요. 그게 그 다음날에 어떻게 됐냐면 5.05가 됐죠. 와, 0.01에서 이렇게도 이거 와 대박 아니면 쪽박이도 지금 깔끔하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날은 어떻게 됐냐면은 그래도 얘는 인더머니 1,000원에 샀으면 인더머니로 끝났어요. 그죠? 그래도 네. 종가가 이제 아까 전에 그 얼마였어요? 그 61.58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61.58. 92,000원에 끝났어요. 네. 그래도 얘는 그래도 1,000원에 샀다면 볼 수 있었어요. 그죠? 네. 근데 60풋의 경우 그 다음 장에 60풋에 보시면은 똑같이 1,000원이었겠죠. 그 밑으로도 쭉 1,000원이고요. 그죠? 네. 그리고 그 날짜에 30만 원까지 올라왔어요. 한 틱 아래니까. 네, 맞아요. 그렇죠? 한 호가 그렇죠. 아래니까 네. 30만 원에 끝났는데 그 만기일은 60일 이상이어가지고 0이 됐네요. 0이 됐겠네요. 이런 이제 옵션 시장을 관찰을 하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1,000원에서 30만 원 됐다 빵원 됐다. 네. 빵원 된 거죠. 1,000원이 30만 원 됐다 빵원 된 빵원 거죠. 됐다가 네. 진짜 이틀 만에. 이틀 만에. 예. 이런 다음에 옵션 시장이 엄청 커졌어요. 이 시기 이후로 우리나라 옵션 시장이 엄청나게 올라. 개인의 매수세가 엄청난 거죠, 이제. 나도 대박을 한번 바라른다. 네. 그러다가 결국은 뭐 증거금 바뀌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 뭐 선물 시장 여디고 뭐 이 시기를 거치죠, 이제. 네, 맞습니다. 호황을 거치다가 이제 지금과 같이 이렇게 조용한 시장으로 바뀌었죠. 그죠? 전 세계에서 이제 그러니까 개인들이 최대한 못 들어오게 하고 뭐 이렇게 했으니까. 네. 그러면 지금 제가 이게 앞에 거에서 설명을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보통 이제 증권사에서 사람들이 이제 어떤 매매를 주로 하냐. 네. 프랍 트레이딩에서 네. 뭐 이런 거 궁금하잖아요. 네, 많이들 궁금해. 실제로 개인 고객분들이 증권에서 프랍 트레이더는 포지션이 어디가 더 많아요라고 대놓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그렇죠. 정말 많거든요. 증권사 프랍 같은 경우는 이 선물로 디렉셔널로 단기 트레이딩 하는 사람, 뭐 아비트러지 거래하는 사람, 네. 그다음에 뭐 옵션 매도하는 사람, 네. 뭐 옵션 매수하는 사람, 뭐 종류가 너무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증권사가 무슨 거래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이젠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 할 때만 해도 이 옵션 양매도를 하면서 매매를 잘 하는 게 제일 돈을 잘 버는 프랍 트레이딩이었어요. 안정적으로. 그렇죠. 왜냐하면 양매도. 예. 그러니까 바라는 거 계산해서 뭐 좌우로 매도를 하면 네. 어떻게 델타 엣지를 해서 아비트러지라 그러면서 뭐 굉장히 그 금융공학적인 네, 맞습니다. 양 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이제 지나서 보니까 그게 아니었구나도 되게 많이 깨닫게 되고. 예.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제가 그 그림 그려드린 게 되게 어떻게 보면은 다 쉬운 그림일 수도 있고 누구에겐가는 쉽고 누구에겐가는 어려운 그림이에요. 요거 설명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쵸? 보시는 분들. 이게 너무 어려워. 네. 그래서 저는 얘기할 때 고양이라고 맨날 불렀었거든요. 아, 그래요? 고양이 귀 같지 않아요? 고양이 귀? 그렇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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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는 이제 양매도라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매도를 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똑같은 행사를 매도를 했는데 위험해 안 되겠어 이렇게 벌리고 이렇게 된 걸 매도를 했어요. 그래서 뭐 위에 거 아래 거 하나씩 매도를 했어요. 네.
오죽하면 양매도 ETN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양매도 계속 ETN 매도만 나왔습니다. 하면 네. 번다 그래서 양매도 ETN으로 계속 좋았잖아요. 네, 수익이. 맞습니다. 그랬다가 뭐 네. 최근에 또 뭐 이렇게 네, 됐지만 꼬꾸라지긴 했어요. 지금 완전히 뭐 망가졌지만 네. 완전히 그쵸. 번지 점프를 했더라고요, 최근에.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위험하다 그러니까 어떤 식의 매매를 하게 되냐면 뒤에 그러니까 OTM 쪽, 네. 외가격 쪽 네. 옵션이 변동성이 비싸요. 제가 여기서 빨간색으로 그렇죠. 이렇게 네. 그려놓은 게 보통 스큐 때문에 네. 뒤에 있게 비싸요. 그러니까 비싼 옵션을 팔고 네. 싼 옵션을 사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누구나 그렇게 네. 생각할 수 네.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사고 이걸 팔아요. 근데 1대1로 하면은 시간 가치로 깨지는 게 계속 있는 거예요. 그다음 방향이 맞아요. 위험하잖아요. 네. 방향이 안 변해도 돈을 벌고 싶잖아요. 계속 벌고 싶잖아요. 그죠? 사람 심리가 안전하게 계속 벌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거를 산 다음에 뒤에 걸 좀 많이 팔면 가격이 움직여도 P&L이 안 움직이는 포지션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많이 그 저점을 만든다는 거는 많이 그런 매매를 해봐야 된다. 아니요. 볼수 있을까요, 그 그러면? 그릭들이 나오잖아요. 네, 옵션 네. 매매하는 분들은 네. 그릭을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 그릭들을 잘 조합을 하면 앞에 거를 10개 사고 뒤에 거를 30개를 팔면 예를 들면 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60풋을 10개 사고 대신에 55풋을 55풋. 30개, 40개, 50개를 파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생겨질 거 아니에요. 네, 여기 맞아요, 맞죠? 맞아요. 지금 네. 이 그림에서 아래쪽 부분처럼 이렇게 생겨질 거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그 델타라는 양이 매번 이 지수 변화에 따라서 변해요. 그러면 거기서 조금씩 샀다 팔았다를 뺐다 넣었다 뺐다 넣었다를 해줘요. 선물로 하거나 옵션으로. 선물로 그러면 둘 중에 하나로 네. 계속 포지션을 조정해줘요. 조정해주면 결국은 시간 가치는 계속 먹으면서 실제로 델타로는 안 깨지게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예상된 범위에서 움직이면 네, 맞아요. 가정 그렇죠. 네. 예상된 범위에서 움직이면 근데 그게 실제로 그렇게 가정하에서 같이 움직이나요? 움직여요. 완전하게 움직여요. 제가 옵션을 예전에 이제 증권사 직원도 이제 한 5년 지났잖아요. 매매할 수 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저도 이제 친구들이랑 이제 전략 많이 짜봐갖고 이제 선물하고 옵션 이제 합쳐서 스킨 만들어 봤었는데 저도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그러니까 그릭이랑 그다음에 이 그 변동성을 잘 매치를 해놓고서 거기서 나온 그릭대로 잘 따라가면서 이렇게 해주면 실질적으로 어느 밴드 내에 있을 때는 워킹을 되게 잘해요. 그래서 되게 내가 잘해서 버는 줄 알아요. 그렇구나. 네. 근데 문제는 9.11 사태 네. 지금 설명하면서 제가 이걸 설명을 드리는 건 뭐냐면 9.11 사태처럼 이벤트 상황이 발생을 딱 하고 나면 다 틀어지는구나 이게. 다 틀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원래 가정은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가정하에 내가 했잖아요. 네. 그 가정이 깨진 거죠. 네. 가정이 깨지면 어떻게 되겠냐면 뒤로 확 가면 갑자기 왕창 해야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10개 사고 50개를 50개, 팔았으니까 네. 40개가 열린 거죠. 갑자기. 네, 맞아요. 옛날에는 그게 정상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틀어졌겠네요. 틀어지는 네, 거죠. 완전히 그러니까 이게 9.11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55풋이라고 하더라도 행사는 안 되는 풋이잖아요. 말이 안 되죠 이거는요. 그렇죠. 네. 그 당시에 거의 뭐 60 몇이었, 65, 네, 66이었으니까. 근데 실제로 그 9.11 사태가 일어났을 때 제가 가지고 있었던 포지션이 55풋이에요. 아 이거 경험으로 좀. 네, 55풋이고 제가 샀던 포지션 60풋이에요. 그게 대박 날 줄 알았어요, 솔직히. 아, 대박 날 줄 알았어요. 그렇겠네요. 나 진짜 이거 완전 대박인 거, 큰일 난데 이거, 뭐 이상하게 돈 더 벌면 어떡하지? 뭐 이러는 걸로 아침에 출근을 그냥 저는 한 넉넉하게 갔어요. 그냥 누구는 갔더니 6시에 출근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 8시쯤 가가지고 천천히 가서 괜찮을 것 같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렇다고. 그리고 그 전날에 이제 매도가 많았던 포지션들을 다 걷었거든요. 네. 금요일 날. 그러면은 더 그렇게 생각하실 수 그래서 있겠죠. 더 내가 이런 위험이 있어서 뭐 이게 60 이하에 있었던 62.5도 다 걷었고 매도 있었던 건 다 걷어내고 이제 55밖에 안 남아서 네. 15% 하락하고서 더 빠지면 내가 손실인데 내일 모레 이틀인데 이틀 남았으니까. 이틀 남았으니까 그러니까 뭐 전 종목 하한가 맞고 그 다음날 더 빠지면 행사야. 그러니까 뭐 이 정도는 괜찮아. 거기다 내가 매수한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뿌듯하잖아요. 네. 근데 나는 이거는 백전백승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어나더 스토리가 생긴다는 거죠. 아, 막투막이라는 이슈가 있는 거예요. 네. 시가평가.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빨간색 그림을 그려놓은 게 내재 변동성. 이 내재 변동성이 상상할 수 없는 가격으로 올라가요. 그냥 아비트러지가 생기듯이. 왜냐면 반대 매매가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평가 손이 나오잖아요. 한쪽 물량으로 쏟아져 버려니까. 그렇죠. 쏟아져 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그 당시에 오픈 인터레스트, 그러니까 미결제 약정에 제가 30% 가지고 있더라고요. 55를. 그래서 막 몇십만 개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 이거 보시는 분들 이해를 옵션 내용을 모르시면은 재미없죠. 하나도 지금 재미가 뭔 얘기야, 없는데 뭐. 어마무시하네요. 네. 지금 우리 그래서- 저분이 말씀하셔 계시고. 그래서 제가 이게 지나서 제가 복귀를 하면서 회사에서도 얘기한 게 얘네들이 진짜 이상한 일을 했구나 이렇게 이제 몰아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끝나니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저희들은 어느 정도 룰과 매뉴얼이 다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랬기 때문에 이제 되게 오히려 잘 해결이 됐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1등, 2등, 3등이 있었어요. 저 밤에 이거 날 이제 리포트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사유서 내지는 손실, 뭐 경유서, 경유서겠죠. 뭐 네, 그다음에 경유서겠죠. 뭐 이런 걸 막 이제 써야 돼요. 네. 그러면 이제 밤 한 9시쯤 되는데 감독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런 얘기 해도 되느냐 안 되는 모르겠는데 뭐 어쨌든 감독이 전화 와서 얼마 손실이며 뭐 어떻게 처리가 그런 거 됐느냐 보고해라. 그래서 감독원에 보고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은행 중에 몇 군데는 보고 안 되고 왕창 깨진 데가 있고요. 증권사들도 이제 많았어요. 깨진 데가 엄청. 그렇겠죠. 네, 그때 그렇겠죠. 다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어쨌든 제가 그래서 다 얘기하고 제가 몇 등인가요? 포지션으로? 아니 깨진 금액으로 깨진 몇 등인가요? 그랬더니 포지션으로는 제가 제일 많았어요. 그 당시 한국에서 제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었으니까 매더 포지션으로는. 예. 그러니까 근데 저는 계속 아비트러지를 한다는 명분으로 포지션을 계속 쌓아가는 트레이딩을 했던 거예요. 근데 아비트레이드 자체가 안전하게 매매를 하기 위해서 네. 하는 근데 대부분 트레이딩인데 이제 그러다가 사고 나는 거죠. 회사 망하고 뭐 네. 이런 거죠. 뭐. 지금 보시는 분들은 옵션의 내재 변동성이란 거를 공부를 한번 좀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해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예요. 네. 그리고 꼭 제가 이 고양이를 그려드린 게 뭐냐면 고양이는 고양이로서 존재하는 거는 그래픽 일루전 그러니까 환상이라고 저는 이제 모든 사람이 얘기를 해요. 이거 만기 때 이렇게 되는 거지 종가에 서야 그 당시에 그냥 시장 안으로 들어오면 그게 막투막으로 변동을 하기 때문에 저 네, 고양이를 버틸 방법이 없어요. 고양이 같이 된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이제 드리려고 예. 이제 이 예제를 든 거예요. 위쪽도 그린 게 아래쪽만 옛날엔 하다가 위도 먹어야겠다고 위도 해요. 그래서 양쪽으로 고양이를 그리게 돼요. 그래서 지금도 옵션으로 볼 트레이딩 한다고 하면 대체적으로 보면 이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현재도 현재도 네, 왜냐하면 현재도, 대신에 네. 좀 룰들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1대5라 그랬잖아요. 1대3, 1대5, 1대4를 만들어서 레이쇼 금액을 네, 찾은 다음에 네. 그 금액이 됐을 때만 매매를 해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가격에 드리븐된 사람들이고 변동성에 드리븐된 게 아니라 네. 계산된 게 아니라 네. 가격으로만 해서 할 수 있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그게 뭐 고평가다 저평가다 자기들끼리 마음대로 해서 거래를 해요. 근데 그런 걸로 시스템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고 수익을 내는 사람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아웃라이어로 비싸졌을 때 딱 포지션을 잡은 다음에 정상화되면 정리하고. 그렇죠. 이렇게 네. 네. 그걸 계속 해주면은 되게 프로피터블해요. 그래서 개인들도 큰 수익을 바라지 않을 경우에 그런 식의 매매를 해도 되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거 이런 9.11이나 이런 이벤트 상황이 발생하면 워킹하지 않는다. 전혀. 예, 워킹하지 않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그리고서 요 밑에 제가 쭉 거놓은 게 P&L 선이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밑으로 가서 얼마 이하로 내려가면 갑자기 급격한 손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이제 매매를 하게 된다.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된다. 그럼 이제 지금 이거를 얘기를 들으시고 뒷장을 한번 딱 보시면 코스피 100 그림이에요. 딱 네. 이 그림 딱 봤을 때 요 오른쪽 온더 라이트 엣지라는 표현이 영어에 되게 많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맨 오른쪽에 딱 서서 뒤를 보면은 절벽이네요. 절벽이 있는 거죠. 절벽이 모르는 거예요. 이 절벽을 모른다는 거예요. 아. 온더 라이트 엣지라는 게 오른쪽 선에서 트레이딩 할 때 오른쪽 선에 딱 쓰면은 윈지 아닌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요 그림만 딱 보시면 어때요? 모른다는 네. 그래서 딱 절벽 안에서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딱 네, 어떻게 맞아요. 보면 이게 이게 저점 세 개가 딱딱딱 연결되잖아요. 그다음에 뭐가 될지는 산바닥을 형성하며 여기서 반등될 것 같아. 그다음에 위에서부터 선긋기를 쭉 그면은 고점 연결을 쭉 하시잖아요. 그러면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됐는데 위고 올라가는 그림이에요. 이 그림이 밑에 삼중 바닥 형성했고 네, 네, 위에로 저항선을 뚫었기 때문에 올라갈 것 같아. 그리고 이 당시에 뭐 그렇게 뭐 완전히 막 그 악재가 많고 막 이런 상황도 아니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냥 언제죠 이게? 그러면 이게 9.11 9.11 바로 전날, 바로 전날. 예, 예, 이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딱 보시면 9.11 차트죠. 결국은 그렇게 해서 올라가는 그림이라고 하지만 거기서 갑자기 이벤트가 발생을 하는 거죠. 9.11 같은 그냥 사태. 꼬꾸라졌네요. 그냥 꼬꾸라진 그냥 거예요. 꼬꾸라졌어요. 예, 이게 지금 12%짜리 빠진 거예요. 하루에. 그리고 이제 한 3일 동안 옆으로 그냥 갔어요.
그러면 과연 이런 패닉 셀링이 나왔을 때 내가 얼마나 서바이브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 패닉 셀링은 내가 마칠 수 있느냐. 내가 비행기를 거기다 갖다 박을 사람이면 알 수 있어요. 그죠? 빈라덴은 알았겠죠. 그쵸. 아, 네, 맞아요. 빈라덴은 알 수 있지만, 그리고 빈라덴도 모를 수 있는 거는 거래를 정지시키잖아요. 그쵸. 미국은. 거래를 정지시켜놓은 보장도 없었고. 근데 왜 M한 우리만 이렇게 됐냐는 거죠. 자기네 나라는 정지시키고 유럽도 멀쩡한데 멀리 태평양 건너 있는 우리나라만 아작이 난 거죠 그냥. 결국 이런 부분들도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이 연계가 돼 있다, 뭐 환매가 들어왔는데 받아줄 사람이 없다. 네. 지금은 외국인이 던지면 개인이 다 받아줘서 네. 그래도 버티잖아요. 네, 버팁니다. 이 당시에는 받아줄 사람이 없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의 소화할 물량이 없어요. 없는 이때는. 거죠. 네. 이때는 없었을 때거든요. 그렇다고 연기금이 받아주냐 이것도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오른쪽에 쓰면 알 수 없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건 항상 시나리오를 갖고 선물 매매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아까 처음에 워런 버핏 30% 네. 현금 얘기했듯이 이렇게 빠졌을 때 30% 현금이 있으면 거기서 더 사서 지를 수 있는 여유 자금이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선물 트레이딩을 할 때 무서워서 못할 것 같아. 그래도.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서워서 못하는 상황들이 항상 과거의 경험으로 보면은 항상 그 좋은 타이밍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미 물려서 쏠 돈이 없다는. 쏠 돈이 없는 이게 경우가 없어요. 이게 없어요. 절실히 느끼고 있어요. 제가 그렇죠. 절실히 느끼게 되더라고요, 진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냥 돈으로 보유하고 있는 캐시로 보유하고 있는 자금. 어떤 사람들은 뭐 숏 캐시라고 그러고 무조건 현금 들고 있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현금 비중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전무님에게 동의합니다. 네. 예. 전적으로. 계속 패닉일 때 한 번 살 돈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고 패닉이 걸려도 마진콜 당하지 않을 만큼의 선물을 레버리지를 쓰고 있어야 된다. 맞아요. 이제 그게 이제 뭐 옛날 얘기하면서도 지금도 워킹하는 네, 로직이라는 맞습니다.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그 다음 페이지는 그 다음에 쭉 미래를 그린 거예요. 실제 일어난 일. 아주 거기를 찍고 그 다음에 뭐 60, 그다음부터 50 쭉 찍었다음에 올라가요. 쭉 올라가서 100 갔어요. 진짜 얼마도 안 걸렸어요. 6개월 사이에 100 갔어요. 거의 더블 친 거죠. 갑자기 코로나가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진짜 피디님 나중에 편집하실 때 이 차트 한번 봐보세요. 이게 뚝 떨어진다면 그러니까 저점에서 이제 매수 진입하라 그러잖아요. 가격이 폭락했을 때 돈이 있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 돈이 없어요. 그죠? 진짜. 그래서 항상 그 돈을 어느 정도 캐시로 가지고 있는 양을 끝까지 조절할 수 있는 이게 그리고 천천히 빠지면 맨날 물 타다가 돈이 없어진 다음에 한 방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마진콜 당에 다 털려요. 네. 이러면 안 되는데. 맞습니다. 예, 그래서 되게 그걸 관리를 되게 잘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 이제 더 길게 그린 그림인데 이제 쭉 그려서 보시면은 찍고 올라갔다 또 다시 내려가요. 네. 코스피는 왜 이럴까요? 또 내려갔다가 또 다시 올라가요. 그리고 지금 이쪽 뒤로 쭉 가보면 지금도 계속 올라서 이제는 거의 400대 올라와 있죠. 그죠? 네, 여기 어마무시하게 차트로 올라와 보면은 120 뭐 이런 거 보이던데 그죠? 네. 오른쪽 차트 보시면 2배가 넘었습니다. 네. 2배가 넘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저점에서 아까 이제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못 산다 무서워서. 네. 그러니까 무서워서 못 사는 게 맞거든요. 맞는데 그 무서워서 못 사는 걸 극복하는 방법은 어느 정도의 펀더멘탈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 정도가 적정 가야라고 하는 부분들 보통 이제 테크니컬하는 분들은 테크니컬만 맹신을 하고 네. 펀더멘탈하는 분은 가치 투자인데 펀더멘탈만 맹신을 네. 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조금 이쪽 그냥 좀 봐줄게 그냥 사는 매매 타이밍 정도 이렇게 보시는데 그런 게 아니라 두 개를 잘 믹스시켜서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펀더멘탈한 부분들 저렇게 빠졌을 때 살 수 있으려면 그간의 자기의 내공이 좀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정도에선 더 이상 안 가. 이 믿음이 있지 않는 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손이 안 나가요. 맞아요. 돈이 안 나가죠. 예. 손이 안 나가요. 저희 고객 중에 그 이제 미국 모기지 사태 빵 터지고 이제 저희 이제 해외 선물 막 오픈했을 때예요. 이제 지수 완전 다 꼬꾸라지고 그때부터 지수 나스닥을 S&P만 돈 입금 가서 계속 사기 시작했어요. 계속. 계속 그래서 사요? 계속 롤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 미국이 이제 양적 완화 시작하면서 한 3년 동안 가까이 계속 롤업만 해가지고 기본 투자 금액 한 3억 원 정도 시작해가지고 가져갔을 때 청산하고 가져갔을 때는 30억 넘게 해서 돈을 빼가셨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 뭐 다른 예로는 또 실버 가지고 2억 갖고 투자하셨는데 25억 출금하신 분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타이밍만 노리고 그때 그분들이 저는 직접 다 이제 만나 뵀거든요. 네. 주식도 많이 해보셨고 되게 오랜 경험이 많으셔서 그래서 현금은 전문님 말씀대로 현금 보유를 무조건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걸로 손해 보고 있었다가 저점 들어가서 이거 돈이 풀리면은 무엇이 올라갈 상품이든 뭐든 투자를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짧은 기간 2년 안에 그렇게 몇십억을 버시더라고요. 그렇게 짧게. 그래서 내년에 그런 기회가 올까요? 제가 벌써 오나요 내년? 아니죠. 지금 그림 여기서는 제가 서브프라임 2007년도까지만 했는데 그림 쭉 그려보시면은 너무 많이 올라오셔가지고 다들 차트들이 네. 차트를 보면 한 번 때 그분이 오실 때가 됐는데 제가 그 해적 조금 이제 성주 차장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저는 한번 털고 가는 물량이 나올 거다 어느 정도 이게 악재를 포함해 이상하게 그 타이밍이 뭔가 맞아서 한번 털고 가서 다시 진입 포인트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는 있거든요. 근데 한번 코로나라는 명분으로 한번 해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해먹어가지고 기대하는 하락은 항상 안 오죠. 안 오죠. 그게 이제 지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모른다. 네. 그 포인트는 꺾이는 포인트는 모른다는 게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두 가지식으로 결론 네. 금융위기 폭락하는 시점 맞힐 수 있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뉴스들이나 이런 거에 의거해서 오는 경우는 저는 제 경우에서 못 본 것 같아요. 누가 알겠어요? 누가 그러니까. 국제 무역 빌딩을 때려 박아가지고 그게 무너질지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진 거니까요. 그런 거죠. 네. 코로나도 그렇고요. 네. 지금 때도 그래요. 리만 망했죠. 네, 그러니까 지금 2007년도 서브프라임 사태도 이제 제가 이제 홍콩에 간 해예요. 2017년이. 그래서 2007년도 가서 북셋업하고 이제 뭐 파생 비즈니스 한다 그래서 CB 그 다음에 장애 파생 비즈니스를 셋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2007년도 7월에 갔거든요. 완전 장 너무 좋을 때예요. 네. 다 스트럭처 프로덕트 장도 너무 좋고 막 그쵸. 뭐 전무님도 그때 맥거리 네. 계시죠. 그러니까 이제 장 너무 좋을 때, 그러니까 이제 저같이 이제 외국에서 공부도 안 하고 그냥 한국에서 대충 이렇게 살던 사람인데 이렇게 잘 이렇게 스카우트해서 이렇게 홍콩도 가보고 이렇게까지 가가지고 이제 북 셋업 한다고 셋업하고 네. 뭐 이렇게 셋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크라이시스가 생긴 거죠. 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생기고 그런 다음에 폭락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은 제가 그 비즈니스를 해서 과거에 그런 이제 9.11 같은 사태를 맞지 않았었다면 막 옵션 매도를 가자마자 돈 벌겠다고 뭔가 한다거나 과거에 그랬을 텐데 그때를 봤잖아요. 어떤 경우가 발생할지 모른다. 네. 그러니까 워스트 케이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상 아래쪽은 맨날 뭘 사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뭘 사나요? 날림 버린다 네, 생각하고. 왜냐면 이제 보험 보험 성격으로. 네, 성격이죠. 보험적으로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매번 이제 후배들 만나면 하는 얘기인데 그때 이제 제가 터졌을 때 사장님한테 올라갔어요. 대리가 사장님 독대를 하는 거죠. 직접 들어와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해주신 말씀이 너무 저는 아마 그 사장님은 지금 기억 못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 말을 저에게 했는지조차도. 그리고 저라는 사람을 기억 못 하실 수도 있어요. 황영기 사장님. 아, 네. 황영기 사장님이 그 당시에 정말로 사장님 중에는 파생 상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제일 해박하신 분이셨고 예를 들면 다른 분들은 1세대 아니신가요? 거의 완전히? 원래 뱅커 트러스트 계셨고 네. 그래서 되게 진짜 똑똑하세요. 제가 본 분들 중에 진짜 파생도 잘 알고 아시는 진짜 CEO 레벨로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보통은 그 전에는 뭐 이렇게 파생 거래를 뭐 이렇게 해서 이런 전략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올리면 설명하러 팀장 대리 다 가서 막 1시간, 2시간, 네. 3시간, 3일, 하루 이틀 막 그래도 이렇게 잘 몰라요. 설명을 해도 신뢰가 가냐 안 가냐를 보고 사인을 해주시거든요. 해라. 리밋을 이만큼 해라. 근데 그냥 서류만 놓고 가라 그러세요. 그러면은 그냥 사인해서 나와요. 설명도 안 들으세요. 그런 CEO분은 제가 처음 봤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전무님 포트폴리오를 잘 생각하고 올리신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터졌잖아요. 터져서 네. 이제 이게 설명이 된다는 얘기죠. 설명이 스스로 됐을 때. 그냥 보고서 네.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딱 들어서 앉으라 그래요. 딱 앉았어요. 딱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골프 치나? 그래서 그 당시에 데리고 뭐 골프 그렇게 유행하지 않아서 안 네. 칩니다 그랬더니 그럼 그냥 상상으로 생각해 보게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골프 칠 때 비 오고 번개가 막 치고 있는데 골프를 치겠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칠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벼락 맞죠? 벼락 그죠? 맞으면 안 치죠. 벼락 맞아서 안 치는 이유는 뭐예요?
주기 싫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냐? 네가 그 일을 한 거야. 이렇게 딱 얘기하셨어요. 네. 죽으려고 환장했네. 그러니까 이렇게 된 그게 건가요? 뭐냐면 그러면서 안 설명해 친거라고? 주신 게 그거예요. 그 골프채에 정확하게 번개가 맞아서 죽을 확률은 지구가 3번, 4번 몇 억 분의 1의 확률이에요. 맞아요. 네. 그렇죠. 몇 억 분의 네. 확률에 번개를 맞을 확률이. 네. 아무리 쳐도 번개 맞을 가능성이 네, 거의 맞아요. 없대요. 확률은. 맞아요. 네. 확률상으로 보면. 근데 그걸 왜냐면 한것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걸 친다는 얘기는 맞으면 죽으니까. 네. 맞으면 죽으니까. 죽으니까. 핵심은 거기 있어요. 제가 그래서 딱 봤더니 맞으면 죽을 행동은 하면 안 되겠다. 왜냐면 적당하게 살아있어야 내가 계속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가 조금 그 정도의 수익 확률상 뭐 네가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맞으면 죽을 만한 행동을 할 이유는 없다. 그러면서 이제 그 설명을 해주시고서 이제 얘기한 게 딱 그때 그랬었어요. 이런 포지션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한가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멋있게 딱 뭐라 그러시는지 아세요? 지금 거두면 얼마 터지니? 당장 거들어 말씀하셨구나. 그 다음에 내일 하한가를 또 맞으면 얼마 터지니? 시나리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얼마 터집니다. 얼마 터집니다. 그랬더니 그래 이거는 이 금액 언더는 내가 더 높은 곳에 안 가도 되고 네. 여긴 내 선에서 해결 가능하니 네. 다 걷고 올라와. 멋있으시더라고요. 담담하겠다. 역시 그러니까 되게 멋있으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워스트 케이스 시나리오만 보는 거죠 보면. 네, 그러니까 그래서- 외국계들이 다 그런 게 많아요 네. 보면은. 그러니까 리포트들이 윗사람들이 결정하는 게 그것만 보고 결정해요. 네. 수익 뭐 이런 게 네. 아니고 이 포지션이 갈 수 있을 때 손해, 뭐가 이벤트 봤을 때 얼마 손해가- 터질 수 있느냐 네. 그것만 봐요. 그리고 맞출 수 있는 확률. 얼마 터지냐? 그 다음에 그 정도면 내가 감당할 감당할 수 만하냐? 있느냐. 네. 딱 그걸로 딱 그랬더니 다 걷고 올라와. 그런 다음에 저 앉혀놓고 하신 얘기가 지금 골프 치냐? 맞으면 죽을 일은 하지 마라. 네. 네가 확률상 네가 잘못한 거 아니, 네 전략이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너는 잘못한 게 있다. 그 이유는 맞으면 죽을 일을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트레이딩을 하실 때 맞으면 죽지 않을 만큼의 포지션을 가져야 되는 네, 거죠. 맞아요. 다시 살아남아서 서바이벌을 해서 계속 가다 보면 언젠가 기회는 다시 오지만 네, 맞아요. 한번 죽으면 이제 가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집으로 가야 되니까. 저 처음에 이 시장 들어왔을 때 이제 선배도 얘기한 게 무조건 손해는 최소한으로 보는 게 좋다. 그래서 그래야 나중에 네가 시장에 덤비는 순간 너는 죽고 시장에 나중에 네가 태올려 했을 때 그 쩐이 복수할 기회를 만들려면은 어느 정도 현금이 무조건 필요하다. 그 얘기를 꼭 해줬거든요. 네. 시장에 복수하고 싶으면은 거기다가 뭐 이런 표현을 몰빵하면은 넌 죽을 것이야. 그런 표현도 많이 들어봤고요. 네. 서바이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안 죽고 버티는 게 이기는 거 아닌가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요 다음 장에서 이제 다시 이제 원점으로 다시 돌아오면 네. 이제 그때는 그때고 2007년도에 제가 갔다 그래 말씀드렸잖아요. 네. 갔더니 이런 사태가 생긴 거죠. 위에 팍 떨어졌잖아요. 네. 리만 부도나고 메릴 린치 BOA에 인수되고 메릴 네. 린치가 없어질 줄 누가 알았어요. 네, 맞아요. 그렇죠. 진짜. 그래서 이런 상태가 발생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도 보시면은 진짜 우리나라는 왜 미국보다 더 빠지는 거예요. 빠지면 미국보다 더 빠져요. 위에 크라이시스는 제가 났는데 왜 내가 더 피 흘리네 하는 거죠. 9.11 때도 느낀 거지만 쟤네들이 피 조금 흘리면 우린 많이 흘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조심해야 된다 항상. 그래서 똑같은 펀치 먹더라도 이제 버틸 힘이 적은 거죠, 말 그대로.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1년 엄청 올라왔죠. 지금 각도 이거는 그렇죠. 끝 부분이 지금 네. 이제 지금이에요. 거의 이게 지금 7월 달 정도까지 그림 그려져 있는 건데 계속 올라왔고 지금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미국은 거의 조정을 안 받은 상태죠. 네. 네. 그래서 그 뒷장 같은 거 보시면은 이제 두 개 차트를 약간은 퍼센티지로 바꿔놓은 거예요. 아까 앞에 거는 그냥 지수대로 그려놓은 거고 퍼센티지로 바꿔보면은 진짜 S&P는 정말 밑에 하얀색이 코스피예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런 거 같아서 딱 보자마자 가슴이 아프죠? 옆으로 기는구나 이거. 가슴이 아프죠, 그죠? 근데 지금 이런 상황 하에서도 이 아까 지금 동그라미 쳤는데 보시면 저런 타이밍에서 내가 매수할 수 있을까? 이게 제가 on the right 엣지라는 계속 표현을 쓰는데 할 수 있을까라고 보면은 앞부분처럼 쉽게 매수가 안 돼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펀더멘탈 부분도 어느 정도는 캐치업을 하고 있고 이 정도쯤 되면은 내가 안전하게 할 수 있고 이 정도쯤이면 반쯤 포지션을 태울 수 있고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그때 들었어요. 그래서 9.11 사태를 맞은 이후에 제가 그 홍콩에 갔을 때 했던 전략들은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탐욕 때문에 서브프라임이 생겼고 CDO가 너무 많이 팔리니까 네, 좀 맞아요. 이상하다 했어요. 네, 맞아요. 이상하다 했어요. 다들 뭐 원금 보장되면서 트리플 A를 했는데 막 3%래요. 네. 말이 안 트리플 되는 거죠. A짜리가. 네. 네. 그래서 좀 뭔가 이상하다라고 했었는데 역시 그런 상품들에 의거돼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했고 그래서 리만 파산했고 헤지 펀드들이 엄청 파산을 많이 했어요. 네, 맞습니다. 볼 펀드도 엄청 네. 파산을 많이 했고 그래서 그런 와중에 결국 신용 경색이 왔고 그러다 보니까 시위 펀드들이 이제 언와인딩이 들어가는 거예요. 환매 들어와서 네. 그냥 막 팔아야 돼요. 네, 다 던졌어야 돼요. 다 던져야 될 때 저희는 샀죠. 왜냐면 저희는 북이 깨끗했어요. 2007년도에 제가 셋업했잖아요. 네. 없잖아요. 네. 돈으로 가지고 그 포지션이 없잖아요. 시비도 없고 파생 하나도 없는 상태잖아요. 돈만 있으니까 그냥 담아서 다 담을 타이밍이네요. 그냥 담을 그냥 타이밍이네요. 담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야, 안 망하는 것만 찾자. 그래서 팀에서 해가지고 회사 네임만 찾은 다음에 안 망하는 거 시비 나오는 걸 다 샀어요. 예, 그걸로 3년 놀고 먹었죠. 그냥. 진짜.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또 한쪽은 달러 부족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면은 뭐 그때 IMF 때도 마찬가지고 원화가 약세가 되잖아요. 네. 2,000원 같이 네. 위로 점빠져요. 네. 그러면은 그 선물 외환 선물 네. 그걸 이제 포워드로 거래를 하잖아요. 선물 환으로 그렇죠. 기관끼리는 거래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럴 상황이 발생을 하면 포워드 프리미엄이 엄청 낮아요. 그러면 안에 있으면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안에는 못하죠. 한국 당연히 안에서는 못하죠. 못해요. 네. 왜냐하면 내 신용도도 나빠졌기 네. 때문에 돈을 벌 방법이 없거든요. 별로. 네. 그에 반해서 밖에 나와서 외국계로 가면 그런 상태는 물반 고기 반인 거예요. 그냥 포워드 걸고 반대편에서 해지만 걸면 네, 해지만 걸면 2%씩이 그냥 락인이 그냥 계속되는 거죠. 그쪽 반대 네. 상대방이 망하지만 않으면.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를 또 이제 국내사들이랑 나눠 먹자 그래가지고 이제 아는 사람들은 전해서 너 신용 등급 되니까 우리랑 거래할 수 있으니까 하자 그래서 반반씩 나눠 먹는 거죠 이제 너 1% 나 1%, 너 1% 나 1% 이러면서 이제 그럼 이제 시장이 조금 안정되면 다 없어지죠. 그렇죠. 그럼 이제 막투막으로 개인이 다 생기죠. 네. 네. 이제 이런 거래들을 지속적으로 하면 이게 결국은 이제 뭐 신용 등급까지 감안을 하면 차익 거래는 아니겠지만 실질적으로 마켓 리스크만으로 보면 차익 거래들은 계속 그런 신용도 때문에 발생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벤트가 저런 거가 발생했을 때 그런 일들을 개인이 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쉽진 않잖아요. 쉽지 않죠. 그렇죠. 정말 쉽지 않죠. 쉽지 않죠. 네. 근데 여기서도 핵심은 결국 시비를 살려고 해도 돈이 있어야 사잖아요. 네. 현금. 이미 네. 물리면 못 사요. 그러니까 지금 특히 이제 내년 같은 경우는 뭐 저는 뭐 내년 전망하자 뭐 그래서 요 전 시간에도 전망했었잖아요. 네. 저희 네. 그거 하면서도 제가 언제 빠질지 모르겠지만 일단 계속 고는 것 같다. 왜냐하면 다른 대안이 없다. 네. 보통은 그건 맞아요. 네. 보통은 이제 그 폭락했던 시기들이나 이렇게 천천히 하락장으로 돌아가는 시기를 보면 금리가 안정화가 돼서 채권으로 돈이 넘어가든가 아니면은 뭐 부동산으로 돈이 넘어가든가 그래서 비트코인 넘어갈까 그런데 아닌 것 같아요. 다 넘어가긴 좀 네, 네. 너무 아직 사이즈가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넘어갈 곳이 없다 보니까 결국 그 안에서 자리배김을 바꿀 거고 그러면 이제 엄청 어려워지는 거죠. 이제 어느 나라는 사고 어느 나라는 팔거나 네. 또는 어느 회사는 사고 어느 회사는 팔거나 이런 짓을 엄청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거기에 반대로 가고 있으면 이제 완전 너무 힘든 해가 되겠죠. 내년이. 네, 아무래도 어렵겠죠. 트렌드 맞춰서 움직이는 게 제일 그때그때 변동성에 맞춰서 움직이는 가장 안전하게 하는 게 아닐까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변동성이 없어지면서 그 안에서 롱숏들이 일어나는 사태가 되면은 개인들은 매매하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렇죠. 돈 벌기도 너무 힘들고. 위로 가도 털리고 밑으로 가도 털리는 현상이 나오더라고요. 특히 옆으로 기는 때는 다 털리더라고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옛날 올라갈 때 따라 사고 네, 맞아요. 따라 팔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샀다 물리고 팔았다 물리고. 개인들은 아무래도 투자하기가 너무 그런 트렌드 자체가 지워져 버리면은 그쵸. 너무 어렵더라고요. 어려운 네. 장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내년 이제 그냥 저는 예상할 올라가긴 올라가겠으나 지금처럼 이렇게 가는 건 아니고 네. 뭐 이렇게 조금 올라가는 수준 폭락 안 한다면 네. 그러면 계속 이러고 있을 텐데 이거 버텨서 잘 버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되게 많이 들어요. 추가적인 변이? 지금 오미크론 추가적인 계속 나오고 변이가 나오면은 그렇죠. 그래서 뭐 어쨌든 근데 이제 지금 저는 그냥 볼 때는 우리가 몰랐던
새로운 뉴스가 있는가라고 네. 보면 어저께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맨친 위원이 괜히 갑자기 승인 안 한다 그래가지고 맞아요. 뺀 네, 거잖아요. 네, 결국은 또 돈 쓸 놈이 없네? 뭐 이런 거잖아요. 지금 갑자기 맞아요. 네. 뭐 오미크론이야 뭐 다 알고 있고 뭐 어떻게 되든지 뭐 되겠지 뭐 이런 건 있잖아요. 네, 조금 맞아요. 격리해서 좀 힘들긴 하지만 뭐 어떻게 되겠죠. 치료제도 나오고 완전 먹는 거가 완전히 보편화되면은 좀 더 나아지겠죠라고 생각하기 확실히 좀 많이 강해진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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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코로나는. 락다운만 안 되면 그래서 경기가 확실하게 죽지만 않으면 그런 문제들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고 보면 새로운 어떤 돌발 악재가 발생하지 않으면 어느 정도는 갈 곳이 없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그렇다고 돈을 다 빼서 NFT로 갈 수도 없고 빚으로 다 갈 수도 없고 갈 수 없고. 부동산도 너무 많이 올랐고 부동산은 뭐 전 세계가 다 이렇게 올랐으니까 네. 돈 다 풀었으니까 전부 네. 다 올랐으니까. 다 올랐으니까 네. 그럼 여기서 뭔가를 와리가리 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쉽지 않은 장이 내년에는 펼쳐질 수 펼쳐질 수 있을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려면 결국은 언젠지 모르는 타이밍이라고 처음부터 가정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언젠지 모르는 타이밍인데 그런 타이밍 왔을 때 살려면 이제는 그냥 그 주식 몰빵 또는 뭐 선물 증거금 100% 쓰기 뭐 이런 거 네, 그렇게는 추천하면은 안 안 되죠, 되죠. 이제는. 안 네, 되죠. 네, 안될 그래서 것 같아요. 예. 이제는 안 되는 시기로 돌아간 네.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주의를 하면서 버텨주면서 잘 이제 매매를 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하며 예,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그 우리 강승희 전무님은 일단은 위험에 대한 이야기, 과거 이야기부터 쭉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어찌됐든 제가 짤막하게 정리한다면은 뭐 계속 마지막 마무리 해주셨지만은 현금 보유가 정말 중요하고 한 곳에 너무 무리한 진입은 하지 말자. 네. 그게 투자 교훈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21년 마무리는 이렇게 하고 21년에는 좀 더 22년이죠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밝은 이야기를 가지고 또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1년 동안 한 해 동안 두 분 참 수고 많으셨고 다음에는 아마 또 이현미 팀장이 이 자리에서 또 진행을 할 겁니다. 저는 오늘 땜빵이었어요. 두 분 오늘 수고하셨고요. 앞으로도 계속 저는 부탁드린다고 이야기를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